반갑습니다. 이번에 블렌더 2.90 새로운 신규 버전이 나왔죠. 기존의 2.83에서 완전히 그 두 번째 자리 2.9로 건너뛰었고, 2.83 LTS 버전은 뒤에 점하고 그 다음 계속 붙는 순으로 해갖고 안정화 버전으로 독립적으로 나갈 거고요. 이렇게 2.90 버전은 이제 계속 2.9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갈 겁니다. 그래서 2.90 버전은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가 이제 들어가고 기능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걸 전부는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없지만 좀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몇 가지는 또 직접 제가 기능들을 한번 이렇게 쓰면서 여러분들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블렌더 사이트 가면 2.90 버전 이제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30일자로 이제 올라온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크게 좀 비주얼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니지타 스카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보면은 월드 노드에 보면 백그라운드로 되어 있는 이제 이거를 백그라운드를 이제 렌더링하는 이제 원래는 이제 이게 스카이 텍처가 있었거든요. 근데 스카이 텍처가 지금은 EB로 되어 있어 안 보이니까 사이클로 바꿔주시고요. GPU 컴퓨터로 하고, 자, 요 니지타 스카이는 스카이 텍처가 뭐냐면 하늘에 어떤 태양의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이제 기능을 넣어둔 건데요. 여기 보면 뭐 태양 선 디스크라는 거, 뭐 태양 뭐 크기, 뭐라 해야 되나, 태양 광선의 강도, 뭐 이거는 엘리베이션이랑 로테이션인데, 이거는 태양의 어떤 그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좀 더 크게 자 보면은 태양의 높이, 고도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 있고, 태양의 어떤 위치, 경위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이제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태양이 한 저쪽쯤에, 이거는 이제 노을 졌을 때 해 지고 나면은 붉은 이제 노을 같은 게 남아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하는 거 있죠. 그렇죠? 지금 태양 저기 있다. 지금 태양이 저쪽에 이제 비쳐 보이죠? 태양을 한번 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태양 올렸을 때 빛이 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이건 사이클로만 돼요. EBS는 안 돼요. 선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너무 크다. 이거를 엄청 크게 하면은 무슨 외계 행성의 그런 태양처럼 만들 수가 있겠죠. 엄청 커요. 10를 줄이고, 태양 로테이션은 이제 맑은 회전을 시켜서 방향을 이제 바꿀 수가 있고요.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태양이 이제 정오처럼 되는, 그렇게 되죠. 이제 이건 공기 밀도나 먼지 밀도에 따라서 조금 분위기를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에어를 높이면은 이런 식으로, 저기 블레이드 러너에 보면은 주황색의 그런 배경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오존을 높이게 되면은 좀 더 푸르게 되는, 퍼렇게 되는 이제 그런 느낌이죠. 독특한 느낌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이걸 이제 해봤고, 다른 데모 파일로 다시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열어볼게요. 이번에 니지타 스카이의 텍처 데모 파일인데요. 그 안에 이제 니지타 스카이를 어떻게 썼는지 이제 알 수 있어요. 씬이 있고, 지금 보시면은 아까 보았던 태양이나 이런 옵션들에 키가 쭉 이게 잡혀 있죠. 밑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의 타임라인에 키가 잡혀 있고, 그래서 이걸 렌더링을 이렇게 렌더 모드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키가 지금 0 부분에서는 어두운 이제 자 보시면은 딱 태양이 뜨기 전에 좀 붉은빛이 보이고 이렇게 푸른 하늘이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점점 올라가서 정오쯤 되면은 12시나 뭐 이런 정오쯤 되면은 태양이 아주 가장 밝아지고, 그 다음에 태양 그림자가 짧아지고, 그 다음에 요즘 푸른색 하늘이 좀 더 짙게 보이죠. 그래서 태양이 점점 지면은 이제 오후에 그런 이제 붉은 노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어가 좀 더 쭉 가득 차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붉게 돼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지면은 이런 붉은빛이 보이는 이유는 이게 지금 수직에서 저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레일리 산란이라고 해갖고 일단 특정 그 대기가 어떤 태양빛의 일정을 산란시켜서 붉은빛 위주로만 보이도록 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로 해가 뜰 때랑 그다음에 질 때 이런 식으로 주로 붉은빛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스카이 텍처를 통해서 기존에는 이제 요거 이런 것밖에 없었죠. 프리뎀이랑 호색, 그 윌키 이제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리고 디지털을 통해서 이렇게 태양 어떤 움직임과 빛의 조명을 이제 여러분 장면에다가 요거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렌더링을 걸 때 렌더링 걸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오브젝트에 이런 식으로 그 섀도우 아티팩트가 생기는 거를 상당히 처리하기 곤란했었거든요. 특히 로우 폴리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이 폴리곤 하면은 괜찮은데 로우 폴리곤일 때 이거를 아무리 섀도우 스무스를 걸어도, 그러니까 물론 플래시일 때 상관없지만 섀도우 스무스를 걸었을 때 이렇게 생기는 아티팩트가 남아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기능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프로퍼티에 보면 쭉 내려다 보면은 쉐이딩 관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섀도우 생겨봅시다. 섀도우 터미네이터랑 터미네이터 맞습니다. 그 제거자 그림자를 제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를 쭉쭉쭉쭉 늘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그림자의 어떤 뭐라 해야 되냐 비주얼이 조금 약간 뒤틀린다고 해야 되나 좀 변화가 좀 생기죠. 그러면서도 섀도우 터미네이터에 의해서 이런 그림자 아티팩트를 탁월하게 지어줄 수 있어요. 아주 탁월하죠. 그래서 요거를 객체 로우인 경우에 EV가 아니라 그 사이클 렌더링을 걸었을 때 생기는 이런 그림자 아티팩트를 손쉽게 섀도우 터미네이터가 제거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2.9형 버전에서는 이제 뷰포트에서 그러니까 사이클 렌더링을 직접 이제 렌더링 모드를 거는 게 아니라 뷰포트 상에서 그 디노이징을 바로 처리할 수 있어요. 디노이징은 완전히 이제 렌더링 다 걸기 전에 AI에 의한 어떤 렌더링을 디노이징을 이렇게 걸어서 그 결과물을 더 빨리 볼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냥 렌더링을 한번 볼게요. 뷰포트 상에서 이렇게 사이클 렌더링 하면 미세한 이런 점 같은 그 노이즈가 여전히 계속 남죠. 계속 계산을 하면 할수록 쭉 할 수 있게 나아지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이거 디노이징 기능은 예전부터 유명했죠. 디노이징 기능 하면 좀 덜 된 렌더링 상태에서 디노이징, 그러니까 노이즈를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더 빨리 볼 수 있는, 도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뷰포트 상에서는 안 됐고, 그러니까 직접 F12 렌더링을 걸었을 때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렌더 프로퍼티 쭉 보시면은 그 샘플링이 있어요. 샘플링 말고도 계산을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건데요. 샘플링에 쭉 보시면은 디노이징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 뭐 이렇게 쭉 돼 있고 이거는 렌더는 렌더상에 어떤 걸로 할 것이냐인 거예요. 뭐 NLM 있고 옵틱스 이후에 새로 나온 그 엔비디아 GPU들 그러니까 가속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700번대부터 아마 가능한 걸 알고 있어요. 700, 뭐 800, 900, 1000대. 오픈 이미지 디노이즈 요거 이제 CPU에 가능한 이제 인텔 그쪽에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 뷰포트 쪽을 한번 킬게요. 뷰포트 쪽을 키면은 오픈 이미지 디노이즈도 있고 옵틱스도 있고 쭉 되죠. 저는 옵틱스를 쓰겠습니다. 옵틱스를 쓰고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1분은 안 되지만은 그래서 준비가 다 되면은 이렇게 디노이징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 사이클 렌더링 뷰포트 사이클 렌더링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이클 렌더링 뷰포트에서 렌더링을 걸면서 동시에 디노이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까 그 조밀조밀했던 뭐라 해야 되나 이거 꺼볼게요. 그러면은 뷰포트 디노이징 없으면 이런 노이즈로 점점 스프레이 뿌리듯이 명확해지는 이미지가 이제 계속 걸리죠. 근데 이제 요거를 뷰포트 디노이징을 같이 하게 되면은 깔끔해. 노이즈로 된 뽑아져 나온 이미지 샘플당 디노이징을 같이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래픽 카드 옵틱스로 상당히 빠르게 되어 있죠. 다른 옵션이 오픈 이미지 디노이즈는 CPU로 하는 거라서 상당히 느려요. 그래서 인텔에서 나오는데 옵틱스는 이제 GPU, 엔비디아 GPU에서 되는 거라서 좀 좋은 그래픽 카드에서 이제 좀 성능이 좀 잘 나옵니다. 벌써 렌더링이 끝났죠.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미지가
처음에는 렌더링 때 노이즈들이 상당히 거칠게 들어가니까 그거를 디노이징 해봤자 거친 이미지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처음에는 이제 되게 이렇게 얼룩얼룩하게, 왜냐면 초반에는 그 사이클로 이렇게 돌렸을 때 얼마 없으니까, 그죠? 이거를 계속 이제 샘플링을 계속 하면 할수록 점점 이렇게 명확한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안에 디테일들도 점점 살아나고 있죠. 그 디노이즈 요이즈 기능이, 그러면서 이제 노이즈들을 다 깔끔하게 닦아주면서 점점 깔끔한. 그래서 디노이징을 키게 되면은 뭔가 예를 들면 최종적으로 렌더링은 한 샘플링 한 1000을 걸어야 된다. 뭐 그 정도 걸어야 이제 어떤 큰 해상도 이미지를 깔끔하게 뽑는다 치더라도 좀 결과물을 그 전에 좀 빨리 보고 싶다 이러면은 디노이징을 걸고 렌더링을 뭐 샘플링 한 50이나 100 정도로만 해서 디노이징으로 처리를 해서 빨리 볼 수 있는 좋은 기능입니다. 훌륭한 기능이에요. 대신에 좀 그래픽카드 성능이 좋아야 한다는 거. 자, 이번에는 멀티 레졸루션 쪽을 볼게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부분 중에는 멀티 레졸루션이 좀 더 리빌드가 됐어요. 그리고 약간은 지브러시 쪽의 기능을 조금 좀 참조를 한 것 같긴 해요. 가지고 약간 UI가 바뀌었는데요. 그 레벨 뷰포트랑 스커프트 모드 관련이랑 그냥 렌더링 모드 들어있고, 그 다음에 subdivide랑 그리고 새로 들어간 기능으로 unsubdivide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 subdivide를 하면은 컨트롤 1, 2, 3, 4 했을 때 지금 보면 레벨 뷰포트 상이 이제 보이죠? 이제 subdivide를 하게 되면은 이제 늘어나게 되고, 요거를 이제 스커프트 모드나 이제 레벨 뷰포트 상에서 요거를 조절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단계 간에 스위칭을 해갖고 요걸 이제 보존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서로 데이터들을 이렇게 가공할 수가 있어요. 네, 스커프트 모드로 한번 볼게요. 지금 스커프트 이제 컨트롤 눌러서 컨트롤 누르고 숫자를 누르면은 각자 그 모드를 이렇게 변경시킬 수 있어요. 지금 5단계까지 올라왔죠? 그럼 4단계로 만약에 4단계 낮춘 상태에서 이렇게 딜리트 하이어를 하면은 5단계 이렇게 사라져요. 자, 더 이상 이제 늘어나지가 않죠? 4단계에서 3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스커프팅을 이제 해볼게요. 지금 뷰를 이제 돌릴 때 이제 이렇게 로우로 바뀌는 게 있죠? 이건 이제 스커프트 모드에서 옵션에서 패스트 내비게이트가 켜져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이걸 꺼주시면은 돌릴 때 이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취향에 따라 성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스커프트를 이제 해요. 3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거 1단계가 되면은 각자 이제 해당되는 정보값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죠. 3단계에서 4단계에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밀한 거 하기 전에 로우 단계에서 좀 많이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해두면은 이제 4단계에서 윗단계에서 너무 이제 큰 형태를 다룰 때는 폴리곤이 많아 힘드니까 낮은 단계에서 최대한 형태를 빨리 잡을 수 있죠. 그리고 단계를 올려서 이제 세밀한 거를 이제 하면 되죠. 지금 보면은 로우 폴리곤인데도 약간 부드럽게 보이죠. 이거는 오른쪽에 옵티멀 디스플레이를 이제 이거에 따라 이제 보이는 게 좀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옵티멀을 끄면은 옵티멀을 키면 이런 식으로 아까 초창기, 그러니까 초창기면은 가장 초창기의 0단계, 가장 오리지널 단계의 그런 요게 하이 폴리곤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상당히 간편하고 이제 와이어 프레임이 지저분하지 않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취향에 따라 꺼주셔야 되고, 켜주시는 게 엔간하면 괜찮습니다. 물론 확인할 땐 꺼주셔야 되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스커프트 모드로 가면 4단계에서 이렇게 스커프팅을 한다 쳐요. 예를 들면 여기 세밀하게 좀 더 올려볼까요? subdivide를 6단계까지 올려볼게요. 세밀하게 이렇게 6단계를 쭉 올리면은, 이 상태에서 한번 낮춰볼게요. 6단계는 요렇고, 6단계는 이제 요렇죠? 5단계 낮추면 요런 형태고, 3단계를 낮추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낮은 단계에서 스커프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러면 낮은 단계, 6단계에 있던 디테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6단계로 다시
돌아오면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로우의 어떤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0단계 때 이건 너무 그렇다. 한 2단계쯤에 여기를 그냥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6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6단계 때 했던 그 데이터들이 그대로 남은 채로 이렇게 큰 틀에 남은 채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5단계에서 이거를 스무스로 지워버려도 그러니까 그 윗단계 세밀한 게 남아있어. 자, 아직 남아있죠. 그죠? 물론 그 저단계에서 이거를 이제 없앴지만은 그 하이 폴리곤 단계 거는 남아있다. 이게 멀티 레졸루션이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각 그 레졸루션 단계마다 그 스커프트 정보들이 최대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장점이 많습니다. 가지고 그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성능 향상을 좀 넓게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보시면은 오브젝트 모드로 할게요. 지금 보면은 딜리트 하이어를 해갖고 요거를 이제 단계를 없애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됐고 다시 단계를 해서 이거를 컨트롤 A로 적용을 시켜볼게요. 그럼 더 이상 단계가 없죠. 멀티 레졸루션을 이제 이 상태에서 unsubdivided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에서 내가 이게 만약 지금 단계가 없는 상태이긴데 이거를 한 단계 밑에 있는 것처럼 낮추고 싶어요. 그러면 unsubdivided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낮출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커프트 모드에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로스 필터 기능이 예전에 시험 기능으로 나왔다가 이제 정식으로 들어갔어요. 클로스 필터는 뭐냐면 어떤 스커프트 모드에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뭔가를 이제 만들도록 이제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컨트롤 A를 해서 요만한 폴리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스커프트 모드로 갈게요. 그럼 쭉 이렇게 브러쉬들이 있는데 쭉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브러쉬들이 있고 새로 들어온 클로스 브러쉬도 있고 이제 여기 보면은 메쉬 필터도 있고 클로스 필터가 있어요. 이 부분인데 그 전에 먼저 마스크 M을 해서 마스크를 한번 쭉 해볼게요. 파워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클로스 필터에서 이걸 누르게 되면 메뉴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클로스 필터에 보면은 필터 타입 그래비티 뭐 인플레이트, 익스펜드, 핀치가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어떤 물리적인 걸로 해서 뭐 부풀리거나 뭐 중력을 주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피티 가장 단순한 거 해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쓰냐면은 자, 뭐 이렇게 브러쉬 표현이 없죠. 그냥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당기면은 시뮬레이션이 돼요. 자, 보셨죠? 클로스 댐핑을 좀 줄게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하면 음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이 거꾸로 되겠죠? 근데 오른쪽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고 계속 당기면은 계속 이게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고 계속 늘어나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 쭉 해서 이 정도 싶으면은 뭐 이런 늘어나는 거 이것도 이제 되죠. 여기도 한번 이거 마스크를 쓰고 아까 클로스 필터에서 다시 누르고 쭉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마스크된 부분을 제외한 이런 부분이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가해지는 거죠. 요 이제 그래비티 말고 인플레이트는 이제 빵빵하게 되죠. 왼쪽으로 하면 쭈그러들고 오른쪽으로 하면은 다시 빵빵하게 되죠. 그래서 무슨 옷 같은 거나 뭐 그런 가죽 막 소파 같은 거 만든 거 할 때 이런 거 하기가 되게 좋겠죠. 이렇게 그러면 약간 의도치 않은 형태들이 쭉 나오죠. 그때 재미있는 형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빵빵하게 하면 뭐 소파, 쿠션 이런 거 만들기도 상당히 괜찮죠. 그죠? 빵빵하게 만들고 뭐 그래비티를 좀 준다든가, 그죠? 여러가지 이제 브러쉬 중에 드로우 페이스 셋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칠한 부분을 일종의 영역 지정할 수 있는 거. 그 지브러쉬에도 보면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색깔로 이렇게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누르고 칠하면 영역을 지정할 수 있죠. 그죠? 이거를 또 한 번 더 누르면 다른 색깔로 돼요. 그죠? 한번 이렇게 여러 개 할 때마다 색깔이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정이 쭉 되고, 뭐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마스크를 이용해서 마스크를 이렇게 쭉 칠했죠. 그 마스크를 한 거를 보면은 페이스셋 프론 마스크도 이런 식으로 마스크 칠한 거를 이런 식으로 또 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 아까 뭐 클로스 필터 같은 거 이렇게 쓸 때 여기 use 페이스셋 있어요. 그러면 페이스셋 된 것만 중력을 이제 먹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페이스셋 외에 뭐 중력을 먹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익스트루드 기능이 살짝 뭔가 추가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기능 보면은 익스트루드 매니폴드라는 게 있어요. 매니폴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존 거에 익스트루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부분에 익스트루드 하면은 뭐 튀어나온 건 이렇게 만들죠. 근데 익스트루드를 안으로 밀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그래서 뭔가 이 깎아 만드는 게 조금 방법이 좀 골치가 아팠죠. 그래서 익스트루드 매니폴드로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안에가 깎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익스트루드는 말고 뽑아낸 거, 이거 익스트루드 매니폴드는 그냥 있는 거를 그 밀어 넣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가면은 보셨죠? 이런 식으로 밀어 넣는데, 그럼 여기 안에 버텍스나 이런 거 어떻게 되냐 보면은 여전히 이어져 있죠. 그죠? 약간 불리언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 상태에서 밀어 넣으면 이런 식으로, 그죠? 면이 완전히 익스트루드로 하면은 이렇게 되죠. 익스트루드로 하면 이런 식으로 되지만 익스트루드 매니폴드로 하게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면을 생성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 되는 거죠. 상당히 이제 유용한 이제 기능입니다. 가지고 뭔가 이렇게 건물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거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뽑아낼 때는 이런 식으로 뽑아내고, 면 같은 뭐 이런 부분, 그죠? 이런 부분은 뭐 이렇게 집어넣는다든지 손쉽게 이제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UV 부분도 좀 더 이제 개선이 되었는데요. 그 UV 쪽에 보면은 기존에 이제 모델에 이제 UV를 펴놨어요. 펴놨는데 뭔가 이제 여기다 익스트루드를 하거나 이러면은 보세요. 이쪽은 이렇게 나오지만은 새로 만들어진 부분이 UV가 없죠. 이게 UV가 이제 선 겹쳐져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그리고 이렇게 뭐 형태를 변형시키거나 이러면은 형태가 변형됐지만 UV에는 여전히 원래 있던 갖고 있는 UV를 이제 그대로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UV를 다시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에딧 모드에서 모델 같은 거 작업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옵션에 오른쪽 상단에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옵션에 트랜스폼이 있고 커렉트 페이스 어트리뷰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UV 데이터를 어떤 버텍스의 어떤 그런 트랜스포밍, 어떤 변형을 가했을 때 UV도 같이 변형이 가해지는 그런 기능인데, 이걸 켜놓고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면 자 보세요. 왼쪽에 UV도 같이 움직이죠. 줄여볼게요. 줄이면 줄이는 대로 각자 컴포넌트, 각자 면들이 이 형태에 맞게 같이 움직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UV가 왜곡이 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늘려볼게요. 자,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이게 안 되고 그냥 에딧 모드에서만 돼요. 전체 상태하고 예를 들면 옆으로 쭉 늘려볼게요. 어떻게 돼요? 늘어난 면으로 다시 UV가 컴포넌트가 다시 재정렬되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전부 키워도 UV에 어떤 들어가는 텍스의 밀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익스트루드를 해도 뽑아낸 만큼의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죠? 인셋 페이스를 해도 이렇게 되고, 자, 면을 이런 식으로 움직여도 UV상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이 상태에서 이제 뽑아내는 건 이렇게 변형이 이렇게 안 되죠. 왜냐면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따로 잘 이렇게 뭐냐 UV를 따로 이렇게 떼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각자 면이 맞게 이제 되죠. 이런 부분은 좀 이런 부분은 좀 새로 생기는 부분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언랩을 좀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UV를 이런 식으로 옵션을 켜갖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신기하죠, 이런 거 없이 하면은 아마 UV를 다시 전부 다 재수정하느라 고생할 거예요. 아마 그 건물 쪽이나 이런 거 모델링 할 때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UV에도 다른 자잘한 기능 한번 볼게요. 지금 UV에 원숭이로 가서 몇 가지 이제 좀 기능이 있는데 뭐 별건 없어요. 아주 자잘한 건데, 예를 들면 컴파운드 같은 걸 이렇게 선택할 때 이제는 뭐 브러쉬를 이렇게 한다든가 했었는데, 원하는 걸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다른 원하는 지점 누르면 가장 가까운 쇼패스, 가까운 경로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선택이 돼요. 가장 가까운 경로로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그 UV 조각을 떼어내려면은 이렇게 약간 이제 그 뭐냐 전체적인 면으로만 이렇게 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엣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V로 요 모드가 아니지 뭐 버텍스나 뭐 엣지를 V로 이렇게 쪼개낼 수가 있어요. 각자 컴포넌트로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면으로도 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자잘한 변경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V로 립을 할 수 있어요. 뜯어낸다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뭐 그다지 큰 기능은 아닌데, 자 UV가 이렇게 여러 개가 전체가 있어요. 전체가 있는데, 이제는 뭐 선택할 때 어떤 영역을 선택할 때 V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처음 시작점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원하는 부분까지 누르면 이렇게 영역이 그리드 영역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리드 영역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를 뭐 2개 누른 상태로 처음 시작 지점, 끝난 지점, 이런 식으로 변경점이 되었습니다.